자, 대혼돈 시리즈 국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드니프르강 서쪽에 있는 헤르손 주의 주도 헤르손 시를 포기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지금 그 러시아군이 그 헤르손에서 철수를 한다. 지금 엄청나게 헤르손에서 이 대피를 하고 있어요. 막 몇만 명씩을 헤르손 밖으로 드니프르 강에 러시아군이 부교를 설치해서 그 다리가 다 폭파됐죠. 그러니까 이 드니프르 강이 굉장히 큰 강인데 여기에 지금 이 넘어가야 동쪽으로 넘어가야 크림반도와 연결되는데 이 다리들이 지금 다 부서져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군이 고립돼 있고 우크라이나 군이 지금 강을 따라서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면서 포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늦어지면 수만 명의 러시아 군과 또 친러 인사들이 포로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좀처럼 공식적으로 전쟁에 대한 부정적 발언을 하지 않는데, 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 합동군 총사령관, 이 시리아에서 도살자로 꼽혔다는 세르게이 수로비킨이 어제 러시아 채널과의 인터뷰에서 헤르손 상황이 결코 쉽지 않다. 적이 러시아군 진지를 끊임없이 공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매우 불리하고 향후 상황에 따라 어려운 결정을 내릴 수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남부의 민간인과 군인을 대피시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말하며 비관적 입장을 내비쳤어요. 이 사람은 얼마 전에 합동군 총사령관이 된 상황에서 이 패배를 감추고 있다가 자기가 덮어쓰기보다는 미리 공개하는 입장을 택한 걸로 보입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군이 집요하게 남쪽과 또 위에 북쪽에서 강을 따라서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헤르손 시가 여기 있으면 이쪽에서 공격하고 위에서 강 따라서 쭉 내려오고 있어요. 다리는 다 끊겼고 러시아군이 일부 부교를 설치해서 도주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군이 제공한 이 장거리 로켓으로 드니프르 강의 다리들이 다 부서지고 지소 탄약고 연료 창고도 다 부서지고 그래서 러시아군이 보급로로 쓰는 교량 그리고 댐 위까지 손상이 입게 되면서 이제 식량, 물, 전기까지 다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군이 엊그제 헤르손의 수력발전소 댐에 미사일 공격까지 하려고 한다라고 말하며 자,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될 때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는 헤르손에서만 500평방킬로미터의 땅을 러시아로부터 수복을 했고 자, 군사 전문가들은 수개월 전부터 러시아군이 대패를 피하기 위해 헤르손에서 다 대피령을 내려서 도망을 갈 거다. 자, 푸틴은 헤르손 주를 4개 주, 자포리자 그리고 도네츠크 그리고 루안스크와 더불어서 러시아의 영토라고 선언을 했지만은 그건 무의미한 이야기죠. 자,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를 보면 푸틴이 합병한 4개 지역에 어제 전시 상황임을 공식 선포하고 계엄령을 내렸어요. 지금까지는 특수군사작전이라고 하며 우크라이나 내의 러시아 점령지에서도 일상생활이 유지되는 평시라고 했는데 이제 곳곳에서 러시아군이 무너지고 이 점령지에서 이제 러시아에서 민심이 우크라이나 측으로 돌았으니까 아마 점령지 그 민간인들을 러시아가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들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지금 압박을 가하고 또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협박하기 위해서 사전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접경 러시아 지역 내부에서 지금 사보타주나 폭발 사고가 잇따르면서 지금 이런 현상이 지금 나오는 걸로 보입니다. 자, 헤르손에는 대규모 주민 소개가 시작이 되어서 자, 헤르손의 친러시아 행정부 수반을 맡고 있는 사람은 드니프르강 서쪽에 사는 주민들이
앞으로 6일간 매일 10,000명씩 6만 명이 지금 크림 반도 쪽으로 넘어갈 거다라고 말을 하고, 우크라이나 군이 대량 폭격을 하기 전에 빨리 피해라고 말하며 민간인이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헤르손도 나름 러시아에서 큰 도시인데 저 헤르손에서 사람을 다 빼서 인력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쪽에 넘겨주지 않겠다고 지금 저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굉장히 지금 헤르손 상황이 어렵게 되고, 지금 러시아가 전력이 완전히 약해지면서 탄약은 물론 식량까지 부족해서 전의를 상실했고, 또 이것 말고도 루안스크나 도네츠크 돈바스 지역에서도 전세가 역전되어 가며 주민들이 이제 러시아를 지지했던 사실상 친러 인사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죠. 동료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이 지역으로 오면 자기들은 죽으니까 빨리 동쪽으로 도망을 가자. 지금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완전히 러시아가 지금 돈바스 일부나 헤르손 자포리자 등에서 지금 이 친러 국민과 병사를 뺀 다음에 우크라이나가 점령에 들어오면 거기에다가 화학무기나 핵무기를 쏠라고 그러는 거 아니냐. 지금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지금 러시아의 이 국경 도시이자 병창 거점인 벨고로드라는 러시아 오리지널 도시를 때리면서 굉장히 러시아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무기가 지금 정밀해지면서 러시아 쪽에 이 땅 내부에도 폭격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러시아군 피해 상황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장갑차, 그리고 유류 차량, 그리고 트럭 등이 굉장히 부서지고 있고, 그 속에서 러시아가 정상적인 전쟁으로는 이길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려가고 있다. 자, 중국 이야기 좀 해야 되겠는데요. 지금 중국이 살짝 미쳐가고 있습니다. 엊그제 그 영국에서 반중 시대 그 폭행 사건이 있었죠. 그 영국의 맨체스터에, 그러니까 중국 총영사관 앞에서 홍콩 사람들이 시위를 벌였는데, 중국 총영사로 보이는 그 모자 쓰고 수염 기른 인물이 직접 나와서 반중 시위를 벌이던 홍콩인들을 옷과 머리를 움켜쥐고 영사관으로 끌어넣어서 그 영국 경찰이 말리는데도 끌어넣어서, 그래서 한 명이 영사관 담장 안으로 끌려갔고, 그리고 총 8명이 이 남성을 무차별 폭행했다는 거예요. 영국 경찰이 담장 안으로 진입해서 홍콩인을 끌어내서 그나마 아주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중국 총영사관은 자신네들의 안전이 위협받았다, 이들이 주석을 모욕했다라고 하는데, 시위대는 하늘이 중국 공산당을 멸할 것이라는 깃발을 들고 시진핑의 제왕적 통치, 영구 집권 시도, 중국 공산당의 일당 독재를 집중 비판했다는 거예요. 자, 영국은 발칵 뒤집어졌지요. 그래서 정시위안 총영사가 직접 나서서 폭력을 행사했다. 영국 땅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시진핑이 지금 황제가 되려는데 베이징의 고가도로에서 거짓말 대신 존엄을, PCR 검사 대신 밥을, 봉쇄 대신 자유를, 그리고 문화혁명 대신 개혁을, 영수 독재자 대신 투표를, 노예 대신 공민을 요구한다는 현수막이 걸렸는가 하면, 베이징 영화자료관 건물 화장실에 반독재, 반PCR이라는 낙서까지 나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15장 제도라고 해서 북한의 5호 담당자처럼 10호 담당제를 두가지고 이 주민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중국 왕조가 하던 10가구를 한 명이 감시하고 문제가 생기면 10가구를 다 처벌하는 연자제를
부활하고 있다. 그래서 제로 코로나가 지금 주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중국의 시진핑이 갑자기 저렇게 제로 코로나에 집중하는 것은 어차피 경제는 털렸고 주민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테스트로서 제로 코로나를 하고 있다. 중국에는 지금 위챗이 지금 중단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자, 2분기 성장률이 0.4%까지 떨어지는 일까지 나왔습니다. 시진핑 중국몽이라는 황당한 내용을 설계한 왕운잉이라는 자가 서열 3위 당 서열에 오르고요. 자, 시진핑 3년임 체제에서는 시진핑의 똘마니들만 남을 거라는 이야기가 있고 미국 정부가 대만과 무기를 공동 생산해서 중국 위협에 대비한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자, 프랑스의 지금 노란 조끼 시위가 상당히 지금 커지고 있어요. 그저께도 지금 평일인데도, 자, 그저께 18일이라면 이 화요일이지 않습니까? 화요일에도 이 프랑스 파리의 13구의 시민들이 수천 명이 몰려 나와서 우크라이나인에게는 푸틴, 우리에겐 마크롱이 있다고 독재자 마크롱 쫓아내자고 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주요 도시에서 지금 10만 명이 화요일 평일날 곳곳에서 시위를 벌이고 마크롱에 대해서 인플레이션 에너지단 또 연금개혁 추진 등으로 프랑스인을 괴롭힌다면서 지금은 행동할 때다라고 이야기하며 양극화 심화, 물가 인상, 민생고 등과 관련해서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기득권 편을 들고 있다고 프랑스 국민이 들고 일어났어요. 프랑스의 정치 지형이 복잡하지 않고 마린 르펜이 푸틴을 찬양하고 이러지 않았으면 벌써 프랑스가 정권 교체됐죠. 프랑스의 극좌 극우 좌우로 나눠진 복잡한 지형을 이용해서 겨우 마크롱이 버티고 있는데 지금 좌파 노조, 그 다음에 에너지 공기업 노조, 대학생까지 교원 노조까지 다 몰려 나와가 지금 어린이집 교사들이 애들까지 데리고 나온 거예요. 모든 근로자 자녀를 저임금으로 돌보게 한다라고 지금 하고 있고, 자, 막 가스를 품어내는 폭주까지 터뜨리고 이제 부상자들도 다수 나왔다고 합니다. 자, 시위대가 지금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가고 있고요. 자, 고물가 에너지 위기로 불평등 양극화가 심화되고 저임금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마크롱이 기득권 편에 서 있다라는 과거의 마크롱 개혁이 프랑스의 고질병을 치유할 것처럼 비춰졌지만 이제 그런 게 아니라 마크롱이 기득권의 앞잡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프랑스 국민들의 분노가 커져나오고 있어요. 마크롱은 원래 로스차일드 은행에서 기업 인수 합병을 하면서 연봉 한 30억 벌던 기득권의 뺀질입니다. 마크롱의 본질에 대해서 이제 프랑스 국민들이 지적하고 나왔고요. 저자가 임기 채우기가 녹록찮을 거라고 봅니다. 아마 앞으로 이제 대공황이 본격화되면 프랑스에서도 대통령이 중간에 쫓겨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보여요. 자, 미국하고 사우디 간의 관계가 점점 악화되면서 미국이 전략 비축유를 방출해서 사우디가 유가를 하락에 협조하지 않고 오히려 하루 200만 배럴을 감산하면서 미국을 러시아와 손잡고 엿먹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비축유를 방출해서 80달러대에 지금 가격 하락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자, 사우디가 정부 비판하는 글을 14건 쓴 미국 시민권자인 사우디 출신을 체포해서 16년형을 때렸어요. 지난 11월 가족 방문을 위해서 사우디를 방문했다가 체포 구속된 미국 시민권자인 사우디 출신 사드 아브라임 알마디 72세 노인에게 징역 16년, 석방 후 여행금지 16년을 때렸어요. 이 사람은 사우디 정권과 부패를 비난하는 글 14건을 썼고 법원이 이걸 문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걸 참으로 이
봐주기 어려운 이야기죠. 자, 사우디의 반체제 언론인 자말 카시거지가 2018년에 터키에 있는 사우디 총영사관 안에서 잔인하게 죽고, 그리고 이 사례의 주인공이 빈살만 왕세자다라면서 양국 관계가 트러블이 벌어졌는데, 지금 미군이 사우디에 3,000명이 주둔하고 있는데, 미국과 사우디의 관계가 원유를 놓고 동맹을 맺어왔는데, 자, 처음에 우크라이나 전이 이제 시작되면서 서로 좀 손을 잡는 듯 했어요. 물론 이 카스크지 건에 대해서 트럼프 때는 그 트럼프의 사이가 이 사우디에 불혹하기 때문에 적당히 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바이든이 되면서 관계가 악화되기 시작해서 이제 거의 막가는 상황이고, 미군도 조만간에 사우디에서 철군하지 않겠느냐. 자, 이런 지금 미국이 사우디에 맞서는 상황으로 간 상황에서 3,000명이나 되는 미군이 사우디에 계속 존재하기가 쉽지 않다 생각이 듭니다. 자, 전 세계가 대혼란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월세 30 코인 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 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스파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